나는 몇 해 전 임종 돌봄팀과 함께 일하던 시절 그 할머니를 처음 만났다. 92의 나이,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생각은 또렷하신 분이었다. 단 하나, 자꾸만 어머니가 방문 앞에 서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할머니의 어머니는 전쟁통에 20살의 나이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사라져버린 70년이 넘도록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아픔이었다. 그리고 임종 3일 전 할머니는 따님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어머니가 문 밖에 계셔. 여기 안을 들여다보고 계시네. 너도 보이니? 가족들은 밖을 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너무나 확고했다. 마치 눈앞에 분명한 존재가 서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임종이 일 전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다. 어머니가 점점 가까이 오신다. 손을 내밀고 계셔. 내 손을 잡으라고. 가족들은 혹시나 혼미해진 것이 아닐까 걱정했지만 정작 할머니는 놀랄 만큼 차분했다. 오히려 미소를 머금은 얼굴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아침 할머니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얘야, 이제 어머니가 날 부르신다. 갈 시간이 된 것 같구나. 그날 오후 할머니는 잠든 듯이 아주 편안히 세상을 떠났다. 고통도 두려움도 없이 얼굴에는 작은 미소까지 남아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깊게 느꼈다. 세상에는 과학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 생물학적 관점, 임종 48시간 전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삶이 마지막 순간을 향해 갈 때 몸의 기능은 하나씩 서서히 닫혀간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를 겪는 기관이 바로 뇌다. 1. 뇌로 가는 산소 감소. 부드럽고 온화한 환영의 시작. 임종이 가까워지면 심장은 약해지고 혈액순환은 크게 느려진다. 따라서 뇌로 올라가는 산소량도 급격히 줄어들며 이로 인해 뇌의 정기적 활동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뇌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게 되고 가장 오래되고 깊숙한 기억들을 불러내며 특히 어릴 적 자신을 돌봐주었던 사람, 즉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가장 강하게 활성화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엄마가 데리러 왔다고 말하는 것이다. 임종 연구로 유명한 오슬러 박사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환영은 위협적이지 않다. 오히려 따뜻하고 친숙하며 환자에게 깊은 안도감을 준다. 이는 정신질환에서 나타나는 무서운 환각과는 전혀 다른 성질이다. 임종기 환영은 혼란스럽지 않고 공포스럽지 않고 부드럽고 보호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이 뇌는 마지막 완충 장치를 만들어낸다. 많은 전문가들은 뇌가 마지막 순간에 매우 인간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고 환자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고 마음과 몸을 이완시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생물학적 전이장치라고 볼 수도 있다. 뇌는 환자가 더 편안하게 떠날 수 있도록 가장 익숙하고 안전한 존재를 불러오는 것이다. 마치 아이가 어머니의 자장가를 들으며 깊은 잠에 드는 것처럼. 그러면 이 현상은 전적으로 생물학적 환각일까?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생물학은 단지 일부만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나머지는 심리, 감정, 인간성의 영역이다. 심리학적 관점. 죽음을 앞둔 인간은 결국 원초적 품으로 돌아간다. 사람이 죽음에 가까워지면 성격이 강하든 약하든 심리는 공통적으로 두 단계의 흐름을 보인다. 1단계 두려움과 저항, 오랜 병과 고통을 견뎌내며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처음에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밀어내려는 반응이 나타난다. 2단계 내려놓음, 보호받고 싶은 마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마음은 가장 깊은 곳으로 향한다. 즉 가장 안전하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덜 아팠던 기억으로. 그것은 대부분 어린 시절의 가족에 대한 기억이다. 92세 할머니가 엄마가 나를 데리러 왔다고 말했을 때 할머니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는 어쩌면 어머니는 완전한 안전의 상징이고 마지막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이며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확신을 주는 존재였던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문화권이 달라도 매우 비슷하다. 그분이 나를 데리러 왔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전 세계 환자들이 비슷한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이 현상이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진 심리적 반응임을 보여준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가장 안전한 곳을 찾는다. 그리고 그 안전한 곳은 대부분 이미 세상을 떠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 거의 모든 환자는 낯선 존재를 보지 않는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은 거의 보지 않는다. 귀신, 모르는 사람, 공포스러운 형상. 대부분이 본다고 말하는 존재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 아버지, 배우자, 혹은 생애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해준 사람. 이는 인간의 마음이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에게 가장 안정적인 이미지를 선택한다는 뜻이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이다. 인간적인 관점, 그것이 현실이든 환영이든 임종을 앞둔 이들에게는 분명한 위안이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이다. 이 현상이 과학으로 설명되든 심리적 반응이든 혹은 영적인 경험이든 간에 이 경험은 거의 항상 평온함을 가져온다. 호스피스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떠난 가족을 봤다고 말하는 순간 환자들은 훨씬 차분해져요. 두려움도 줄고 통증도 덜한 듯 보이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미 떠난 사람을 본 후 더 평온해진다. 놀라운 점은 소리를 지르거나 겁에 질리거나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환자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아주 조용하고 편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다. 엄마가 저기 서 있어. 아버지가 걱정 말래. 이제 가야 할 것 같아. 이 평온함은 보통 임종 24, 72시간 전 가장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은 곧 마지막 여정이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임종을 앞둔 이가 엄마가 보인다. 누가 나를 데리러 왔대. 라고 말할 때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부분은 실제로 가장 중요하고 많은 가족들이 어려워하는 주제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이렇게 반응하곤 한다. 아버지, 무슨 소리 하세요? 여긴 아무도 없어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혼미해진 거야. 하지만 이런 말들은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외롭다는 느낌, 이해받지 못한다는 감정, 안전함이 무너지는 불안을 불러일으킨다. 이 시점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순간이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온함이지 현실 확인이나 부정이 아니다. 가장 올바른 반응은 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은 다음과 같다. 어떤 분이 오셨어?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괜찮아. 나 여기 같이 있어. 편하게 말해도 돼. 엄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이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을 사실로 인정하거나 거짓이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 그들의 경험을 존중하는 것. 그들이 보는 것은 그 순간 그들에게 매우 현실적이며 그 경험이 그들에게 평안을 준다. 가장 피해야 할 말. 여기 아무도 없어.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서 있잖아. 누가 온다는 거야? 이런 말들은 그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버려졌다는 감정을 심어주며 마지막 순간을 더 외롭게 만든다. 대부분의 임종 환자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다. 옆에서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 그 존재만으로 그들은 훨씬 안정감을 느낀다. 왜 이 현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죽음이 덜 두려운 과정임을 보여줄까? 2022년 뉴욕대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임종 직전 특별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 중 80% 이상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아프지 않았다. 무섭지 않았다. 몸이 바람처럼 가벼웠다. 이미 떠난 사람들이 보였다. 많은 이들이 이런 표현을 남겼다. 태어나서 가장 평온한 순간이었어요. 따뜻한 물속에 천천히 잠기는 느낌이었어요. 고통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절대 혼자가 아니었어요.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의 몸은 편안한 이별을 위해 설계되어 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순간에 정작 떠나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가벼움, 해방감, 평온함을 느낀다. 그래서 이 현상을 이해하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가족의 마지막 순간을 덜 두렵게 바라보고 누군가가 어머니가 보인다고 말할 때 당황하지 않게 된다. 죽음이 생각보다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현상이 우리에게 삶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 오랜 시간 임종 환자와 그 가족들을 지켜보며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사람은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본다. 임종을 앞둔 이들이 엄마, 나 이제 가야 할 것 같아.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었어. 허공을 향해 미소 지을 때 그 순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삶은 정말 짧다.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지위도, 성취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 사랑이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아무도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 내 통장 잔고는, 내 직급은, 내 차는, 내 집은, 그 순간 그들이 부르는 이름은 단 하나다.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여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죽음 앞에서 남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사랑과 관계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는 것도, 우리를 마지막까지 떠올리는 것도 결국 사랑했던 사람, 사랑해준 사람뿐이다. 또 하나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큰 깨달음. 말기암을 앓고 있던 한 노인분이 있었다. 의식이 들락날락했지만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그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 아내가 침대 옆에 서 있어. 나를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그의 아내는 10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다. 그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던 날 딸은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말하진 못하셨지만 손을 자꾸 들어 올리셨어요. 마치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는 듯 했죠. 그리고 아버지의 눈은 늘 오른쪽 침대 옆을 향해 있었어요. 그곳엔 아무도 없었는데,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 순간 아버지가 전혀 두렵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만나러 가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준다. 죽음은 많은 경우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나는 순간이라는 것. 심리적인 의미이든 영적인 의미이든 이 깨달음은 우리를 덜 두렵게 하고 남아있는 이들에게도 큰 위로가 된다. 그렇다면 이 현상은 실제일까? 아니면 단순한 환각일까? 진실은 이렇다. 과학은 이 현상의 일부만 설명할 수 있고 심리학도 일부만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임종을 앞둔 당사자의 경험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어떤 의사는 이것을 환각이라고 말한다. 어떤 간호사는 이것을 영적 경험이라고 믿는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영혼이 부름을 받는 순간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임종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에는 모두 동의한다. 그 경험은 환자가 평온하게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한 가지다. 맺은 말. 이것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왜 이미 떠난 가족을 본다고 말하는지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단지 죽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이해하게 된다. 이 현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랑은 끝까지 우리 곁을 지키는 힘이고, 가족은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우리가 진심으로 소중히 해야 할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그리고 삶은 생각보다 훨씬 짧다는 것을 너무 늦기 전에 사랑해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을, 당신이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봤다면 오늘 밤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보라. 오랜만에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라.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조용히 한번 안아주라. 너무 늦어지기 전에 어느 날 누군가에게서 엄마가 외할머니를 본데 이제 가야 한대, 이런 말을 듣고 후회하기 전에 삶은 그만큼 소중하고 사랑은 그만큼 크다. 그러니 매일을 아름다운 작별 인사처럼 진심으로 살아가길 바란다.